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디어 끝까지 온 거죠. 가정법의 마지막 시간이자 문법의 마지막입니다. 원래는요, 그동안에 우선 수고하셨고, 원래는 제가 이 영작은요, 어떤 분야가 끝나면 그때마다 영작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부정사가 끝나면 부정사 영작을, 관계대명사가 끝나면 관계대명사에 대한 영작 문제를 함으로 해서, 아, 우리가 배운 문법이 이렇게 영작으로 바로 적용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 책을 쓰면서는 그 영작을 따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 책 세 권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것이 그나마 영작책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법을 마쳤지만 이걸 활용해 봄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영작이, 그리고 영작이 어때요? 이 리딩, 스피킹, 히어링, 이 중에서 제일 높은 분야가 바로 영작이죠. 라이팅 이 중에서. 그래서 영작이 필요하신 분은 제 라이팅 그 책이나 동영상 또 저기 뭐라고 그럽니까? 샘플 강의가 있으니까요. 한번 물어보시고요. 제가 하는 게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의 영작 제 교재 그 서평에 그 리뷰해 보시면요. 내 지금까지 이런 영작책을 보지는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한 5년 영작 때문에 일을 먹었는데 내가 이 책을 진짜 알았으면 내가 한 달로 끝날 뻔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무리 봐도요. 지금까지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영작책다운 영작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은 참 영작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답글을 쓰는데요. 영작은 답글을 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영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법에서 배운 이 공식이 여담 요령 질문을 쭉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거 기본만 설명하는데 30분이 가버리니까 제가 영작 문제 하나에 답글 달려면 2시간, 3시간 허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영작 문제 답글은 2-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서점에서 가서 책을 보고서 제 책을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많은 책을 사는 분들이 문법책은 그 지식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요, 영작은 지식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작이 제일 많이 나간 이유는 바로 그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작이 필요하신 분은 꼭 한번 샘플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가정법 했는데, 가정법 뭐만 하면 된다고요? 4개만 하면 된다. 4개 뭐였죠? 우리 다시 말해 볼까요? 현재, 가정법 현재는 현, 현원, 현저, 현미, 불학. 다 같이 해보세요. 현, 현원, 현저, 현미, 불학. 미래는 뭐예요? 미명, 강의, 우수워드, 우수일잘. 그렇죠? 미명, 강의, 우수워드, 우수일잘. 가정법 과거는요? 과거, 조과, 현반. 과거, 조과, 현반.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완, 과완, 과조완, 과반. 기억하시죠? 그것만 하시면 가정법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처럼 여러 가지 가정법이 이렇게 다른 편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거 아니면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자,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접속어의 조건적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Now, the wind rises. 지금 바람이 부니까 분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뱃놀이 갈 텐데,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어때요? 우두고는 가정법 과거의 주절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어때요? 과와 조과 주절에 해당하니까 어때요? 접속어와 else 이 부분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가정절인 과와 이 부분에 해당하죠. 근데 그 동사가 rise니까 어때요? 비동사는 무조건 오고 다른 동사는 과거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때 이거 did not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의미상 부정어가 되는 거죠. 바람이 일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어때요? 바람이 일지 않는다면, 즉 바람이 잔다면 현재 사실을 반대로 한 것이죠. 뱃놀이 갈 텐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 문장에서 어와 otherwise 이 말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그 접속사에 가서 그 접속사에 그 가정법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다른 문장이요. He did his best. Otherwise, he could not have passed the examination. 이 문장에서 he did his best는 직설법 과거죠. 최선을 다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에 나타나는
과거 완료 가정법이 뭐예요? 과완, 과완, 과제완, 과반. 바로 이 근처가 저기 과제 완료의 기결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접속 부사라고 그러죠. 접속 부사, 접속사, 부사 같은 기능을 하는 거. 그럼 뭐가 됩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저기 똑같이 과제완이었으니까 그 앞에인 과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과거 완료가 된 겁니다. 교가 과거 완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처럼 과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사실 반대죠. 시험 합격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죠. 전지사의 조건적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스와 인베스트먼트, 당신의 투자로 그 말이죠. I would be very successful in this enterprise. 그러면 돼요. would be는 가정법 과거의 기결절이죠. 그래서 과거, 조과에 해당하죠.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정명구를 같은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로 하니까 어때요? 이 가정법 과거에서 조건절이니까 이게 되겠죠? 동사가 이게 어때요? 과거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바로 이렇게 if you invested 인베스트먼트는 명사를 동사로 해서 과거형으로 하면 어때요? 과니까. 그래서 뜻은 같은 뜻이죠. 당신의 투자로 만약 당신이 투자한다면 그 말이죠. 나는 이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죠. 그게 가정법 과거 아닙니까? 자, 이번은 그거하고 같은데 would have been 이게 뭔가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과거 조동사와 완료형이 왔잖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하고. 그래서 어때요? 이걸 어떻게 나타냅니까? 아까 좀 했는데 그때 어때요? investied가 아니라 헤드를 붙여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과완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해석은 어때요? 과거 사실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투자했더라면 과거 사실 반대, 나는 이 사업에 성공했을 것이다. 그렇죠. 과거 사실 반대. 이것이 섞여 있는 문제는요. 우리 4개 공식이 완전히 통달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겠죠. Without buffer you are investment. I would not succeed in this enterprise. 그러면 돼요. would not succeed가 가정법 과거 주절이죠.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돼요. 가정법 과거의 주절에 해당하니까 이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을 조건적으로 가정법 과거로 고치는 거죠. 그러면 돼요. If it were not for, 이게 비동사니까, 버퍼니까요. 이게 여기서는 were로 바꾼 거죠. If it were not for your investment가 되고, 그렇죠. 과가 아니라 이게 we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접속사를 빼면은 조동사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were it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투자가 없다면 나는 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라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은 똑같은데 어때요? 이게 would have succeeded. 이게 뭐예요? 바로 위에가 똑같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그걸 어때요? 앞에 과완으로 바꿔야겠죠. 우리는 지난번에 가정법 과거였죠. 이번엔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뒤에 보다시피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게 어때요? Had it not been for.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과거 완료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접속사가 없어지면서 이게 바꿔지니까 이와 같이 had it 뒤바뀐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 사실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은 투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에 문장은 과거, 현재 사실 반대, 이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자, 동부사 아시죠? 예. 동부사의 조건절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Doing it again. 이 would be punished. 그럼 어때요? 이게 우리는 이 동부사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합니까? 눈치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부사구의 일종. 예. 만약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would be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때요? 가정법 과거 귀결절이죠. 과거와 조과니까요. 조동사의 과거분사니까,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우리 어차피 if가 들어가고, 왜? 가정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맞춰서 이게 과거가 들어가는데, 동사가 과거 동사니까, 비동사 같으면 were를 써야겠죠. 그렇지만, 두기 때문에, 이건 일반 동사에 속하죠. 그래서 어때요? 과거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해석을 못하면, 만약 그것을 다시 한다면, 당신은 벌받을 것이다. 왜? 현재 사실 반대니까. 예. 동부사 문장에 가정 의미가 있는 경우였죠. 예. 예. He would become an overnight millionaire, selling the patent right. 특허권이라고 그러죠. patent right. overnight millionaire는 벼락부자 이런 뜻이죠. would become이 가정법 과거의 기결절이죠. 과거 조과잖아요. 조동사 과거형. 예. 그래서 selling 이것은 이게 과거가 돼야하니까 셀이 어때요? 셀이 과거 동사가 돼야겠죠? 과거 동사로. 그래서 왜? 과거니까. 예. 그가 만약 특허권을 판다면 그는 벼락부자가 될 것이다. 현재로 얘기했죠? 왜? 뜻은 현재 사실 반대니까. 예. 그것이 가정법 과거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조건절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anyone who로 시작하는 거예요. anyone who should not know him would not be a Korean. 그래서 어때요? should not know는 어때요? should not know는 가정법 미래의 조건절이죠. 왜 그래요? 미미현 강임. 가정법 미래나 현재에 대한 강한 의심이고 우수워드 여기 어때요? 예, 바로 요거 아닙니까? 예. 우수. 여기 우수죠. 잘못됐습니다. 이게 수가 아니라 우가 맞지요? 예. 예, 우수. 예, 우주에 속하지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예. 그렇죠. 그때는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이게 어때요? 그거를, 이거 하자면 요걸로 말하죠. 그러니까 수가 맞죠. 예. 제가. 우주 수두가 비슷해서, 그렇죠. 이게 수에 해당하죠. 우는 우주 아닙니까? 이게 수두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걸 살려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If anyone should not know hi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어때요? 본문에 가서 뭐가 옵니까? 예. 미미형 강의 우수보다 우수죠. 그때 어때요? 우두를 쓰는 거죠. 예. 수가 아니고 우두입니다. 예. would not be a Korea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국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건 가정법 미래다. 어디를 보고 하느냐? 수두를 보고 할 수 있고, 예, 우두를 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의 조건절에, 관계대명사에 가정법이 숨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미미형 강의 우수워드 우수비자 이것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또 있습니다. 이번은요, 그 조건절이나 귀결절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했던 문장이 825 이렇게 있었죠. A fine gentleman would not conduct himself so. 그때 어때요? 예, would, 예, 동사 원형은 가정법 과거의 귀결절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절 if he were a fine gentleman 이 말이 생략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해석했었죠. 훌륭하신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말은 그 안에, 그럼 이런 말이 생략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건 뭡니까? 여기서는 그 조건절, if he were not a fine gentleman, 이 말이 생략된 것이죠. 예. 이건 제가 가정법에서 특히 좀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4개의 공식만 가지고 잘 알고 있으면 응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가정절과 귀결절 시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s I accepted 과거죠. His offer then about selling his house. 그가 그 당시에 그의 집을 팔겠다는 그 제의를 내가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과거죠. 지금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다.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그때 그의 집을 파는 것에 관해서 그 오퍼를 받아들였으므로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다. 이건 뭡니까? 직접적으로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때요?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의 청약을 받아들인 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조건들은 과거 사실을 반대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합니다. 그렇겠죠? 사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시제가 다른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 하나는 가정법 과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If I had not accepted, 부정을 그때 받아들였었던 거죠. 이번엔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때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If I had not accepted,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His offer. 그럼 어때요? 예. 그럼 그 다음 본문은 어때요? 다 똑같고, I should not live. 그때는 live만 있었죠.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귀결절인 조동사의 과거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만약 그때 그 집 매도에 관한 그의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게 어때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한 것이죠. 위에서 긍정으로 얘기했지만 그걸 뒤집어서 이게 부정으로 넣어서 해보면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어때요? 이건 저는 현재 사실을 반대인 가정법 과거고 본절은 이게 그런데 어때요? 조건절은 어때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죠. 예, 이와 같이 가정법이 그 시가 다른 것이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가정법을 맞추고 나니까 그동안에 참 저하고 70여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그렇지만 기쁘죠. 그리고 했다는 성취감, 그리고 이제 영어는 어때요? 단어만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책을 본 분, 어떤 누구도 우리하고 같이 영어를 공부한 분은 저희들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우리는 깊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참 그동안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